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예. 편히 잘 쉬고 계신가요? 전국이, 그죠. 이 물난리로 좀 난립니다. 우리나라 보면, 그죠. 이제 이 기후가 점점 어떤 동남아, 어떤 이런 스타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는 참다랑어가 잡히고, 예전에는 보면 참다랑어, 그러니까 참치 잡으려면 그저 대서양 이런 쪽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앞바다에도 참치가 잡히는 그런 시대. 그 대신 명태나, 그죠, 이런 어류들은 점점 사라지고, 또 농작물도, 그죠, 예전에는 한 밀양, 대구 이런 쪽에서 왕성하게 재배하던 사과가 위쪽으로 점점 올라가죠. 그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 농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만큼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죠, 이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그냥 주식은 주식이죠. 그리고 정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은 좀 떠나야 되죠. 근데 이 주식을, 그죠, 이래 좀 학대, 해석 이런 거는 지극히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 그죠, 우리가 이 정책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떤 고배당주 빼고는 다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정책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빨리 파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 물론,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SK 같은 거, 이런 것도 팔고 나서도 계속 오르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가 할 수 있는 것, 또 정치가 할 수 있는 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 처한 현실, 이런 것들도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너무, 그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때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죠. 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자사주,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자사주 소각 이 부분인데, 그죠. 이 지금 그동안요, 우리가 이거 냉정하게 알 것, 이제 거론할 것, 이런 것들은 좀 그 현실감 있게 좀 아는 게 중요해요. 막연히, 그죠, 막연히. 저도 특정한 정치인이나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주식시장이 확, 그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본인이 스스로 나는 왕개미야, 나 주식 좀 했어,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면 실제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 굉장히, 그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그죠. 물론 부동산을 전문하는 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규제하고, 이 규제한 이 돈들을 탈출구로 주식시장으로 유도한다. 지금 이게 큰 골자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재산이 전부 부동산에 몰빵. 어찌 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죠, 좀 자금이 쓸모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다는 거는. 자꾸 경제로, 그죠,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기업이 그 돈을 이용해서 끝없이 새로운 어떤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러다 보면 국가도 부유해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동산, 코인, 이런 것들은 그들만의 리그.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그 돈의 어떤 이동, 어떤 탈출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책을 계속 펼쳐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배당, 그죠? 분리과세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그래서 실제 주식시장도 반응을 일으킨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자사주라는 것은, 그죠? 뭐 어떤 사이다 발언, 그래서 막 분해, 괘씸해. 이놈들이 그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배당, 이런 것도 한 푼도 안 주고 그 돈으로 전부 자사주라는 명분하에 주식 사서 자기네들 경영권 강화하는데 돈을 다 썼어. 지금이라도 뺏어야 돼요. 그런 논리죠. 물론 뭐 속은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주식쟁이로서 냉정하게 봤을 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그죠? 밀어붙일 수 있는 법인가? 만일 밀어붙였을 때 뭐 예전에도 공격당했듯이 SK 그룹이 뭐 어떤 다른, 그죠? 글로벌 헤지 펀드한테 경영권 공격을 당했다. 뭐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들한테도 덕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죠? 뭐 이거 3년으로 하자. 또 이런 이야기도 실제 나와요. 저는 뭐 그지는 뭐 한 이소영 의원 이쪽만 집중적으로 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뭐 한 30몇 년 해오면서 어느 국회의원이고 이래 주식으로 좀 진심으로 뭔가를 대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대통령 공약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대통령 공약은 어찌 보면요, 두리뭉실해요. 그죠? 왜냐면 1200만 표를 의식한 두리뭉실한 어떤 정책 방향 제시. 이렇다면 이소영 의원은 구체적이라는 거죠. 하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이거 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 약간 이런, 그래서 뭔가 좀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진심이 느껴진다.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어쨌거나 파급력이 있다. 그리고 너무 설득력이 있다. 만일 국회에서 표결을 붙이면 막연히, 그죠? 막연히 주식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이런 것보다는 왜 주식시장이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쫙 설명을 해 놓는 거죠. 어느 누구도 반박 불가. 그런 점이 장점이다. 그래서 따라가는데 저는 결정한 거죠. 이거 자사주 소각 이거 뭐 1년 안에 이거 힘들 것 같아.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올랐으니까 이제는 발 빼자. 손을 털자. 그 돈으로 차라리 배당, 고배당 쪽으로 집중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배당주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배당주에 잘하는 주식도 있고, 그동안 돈을 깍깍 쟁여두고 안 하는 주식도 있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답은 없어요. 무엇이 정답이다? 모르죠. SK 팔고도 더 올랐으니까. 어찌 보면 정답이 틀린 거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죠? 주식을 하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요, 끝장을 보려 하면 안 돼요. 멘탈 게임. 주식은 멘탈 게임입니다. 이 본인 스스로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을 내다봐야 돼요. 그죠? 앞자리도 한번 언급 드린 것 같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 그죠? 시험 딱 끝나면, 1번 답 뭐야? 2번 답 뭐야? 답 맞춰보기 바쁘다 했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서 조용히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를 하고 책을 한 자 더 보는 거죠. 저는 그래요. 한 이 정도면 어때요? 이 정도가 어디야? 제가 생각한 가격에서 한 목표가 10%였어. 그럼 10%부터는 따박따박 분할 매도 계속 해나가요. 오를수록 계속 팔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팔면 그 돈을 또 다른 안 오른 걸로 조금씩 이동시켜요. 얘 분할 매도, 얘 분할 매수. 그냥 이동을 하는 거죠, 자금이.
무조건 안전하게, 그죠?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제일 좋고, 어떤 정책이든 그래요. 물론 뭐 또, 그죠? 막 정치로 해석한 사람들은 막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식쟁이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요. 착각은 하지 말자. 그죠? 이 정부가 뭔가를 잘 하려고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잘 해줘요. 방향 제시는 정말 잘해줘요. 그렇지만, 그죠? 정책 기대감으로 이만큼 왔다, 3,200포인트까지 왔다, 이거는 약간 오바 같아요. 물론 바른 좋은 정책을 펼치니까 앞으로 그래야 될 거야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확 올라가죠. 올라가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온 거는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니까, 외인들이에요.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니까 3,2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들의 돈의 힘으로 이만큼 온 거지. 정책을 잘해서 외인들이 사러 들어왔다? 이것보다는 외인들이 사주기 때문에 정책이 빛이 났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막연히 4천 간다, 5천 간다. 뭘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냐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왔으면 그 이후부터는 뭔가 나와야 돼요. 정책이란 것도 나와야 되고, 실천 의지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바뀌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외인들이 막연히 사줄 것이다. 그죠?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지금 봐야 돼요. 우리의 주식시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진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간다면 그 가기 위한 가장 장애물, 걸림돌,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이라 생각해요. 연기금. 연기금의 운용 방법을 안 바꾸면요,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절대 못 가요. 그리고 전략이라는 거 있어요. 전략. 주식은요, 막연히 주식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선물, 옵션, 이런 식으로 파생상품이라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얘네는 전략, 전술, 두뇌 싸움이거든요. 돈이 가장 많은 집단은 연기금이죠. 연기금. 그죠?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야. 그렇지만 얘네들은 싸울 줄도 몰라. 가장 멍청한 집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개인들은요, 상당수가 떠났어요. 그죠? 뭐 서학개미로 변신해서 떠나고 코인으로 떠나고 많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우리 시장에 남아있는 그 개미들의 대부분은 전업형, 생존형, 그죠? 이 개미들만 바글바글.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에 특화된 개인과 또 단타 위주의 개인, 이제 이런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꾸준히 뭔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초를 치는 게 연기금. 그럼 연기금은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죠? 룰을 정해놨어요. 우리는 이제 국장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은 15%야 하고 이렇게 딱 룰을 정해놨어.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주식이 오르면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비중이 15%를 돌파하게 돼. 그럼 그때부터는 안 사고 갖고 있는 거 계속 팔아치우죠. 근데 또 얘가 팔다 한 14%까지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또 15% 채운다고 야금야금 사고. 그죠? 그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엄청나게 덩치 큰, 돈 많은 이 집단이 자기 패를 다 오픈해줘. 다 오픈해주니까, 대충 15%가 오버했네? 그러면 더 이상 연기금은 주식을 못 사. 그러면 우리 마음이야. 하면, 야, 지금부터 어떻게? 공매도 때려. 하락 배팅 쳐. 그리고 공격하는 거죠. 그럼 연기금도 사지는 못해. 같이 등달아서 팔고 있어. 하락의 가속도가 붙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기금이 15% 룰이 있어도 그거는 극비사항으로 숨겨둬야죠. 그래야 외인들이 얘네들이 매수가 들어올까 매도가 들어올까 어떻게 될까 헷갈려야 함부로 못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패를 다 까놓고 뚝 하고 있어. 그게 공명정대하다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멍청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이 조지 소로스,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헤지 펀드 운영하는 그죠 대명사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워런 버핏하고 전혀 반대에 있는 그죠 그런 인물이라 했죠. 이 헤지 펀드가 공격할 때도 항상 그래요. 국가를 상대로 싸울 때도 보면 내부 정보를 보고 거기에서 빈틈을 찾아서 그 빈틈을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기금은 그런 식으로 패를 다 까놓고 하니까 그죠? 매일 그죠? 매주 뭐 미니 옵션 아니면 369, 12 선물 옵션 만기 때는 엄청난 변수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고. 뭐 어쨌거나 이제 가장 앞으로 나올 정책 중에서 요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그죠? 여기에서 연계해서 또 상속세이나 아니면 상속세에 대한 어떤 뭐 PBR, 그죠? 0.8 기준에서 상속세에 대한 주식 상속에 대한 특혜 이런 쪽으로 좀 더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 연기금의 어떤 운영 가이드라인, 룰, 규모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국장을 홀대하는데 우리 연기금의 특징이 뭐예요? 국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3천 못 넘어. 그러니까 3천을 딱 맥스로 깔아두고 3천 근접하면 계속 물량을 퍼부어. 그게 운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한계는 3천이야. 박스피야. 그 전제를 깔아두고 한 거예요. 왜 코스피가 못 오르고 박스피에 갇혀 있었어요? 그 주되는 원흉은 끝없이 매물을 쏟아내는 연기금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이 연기금을 상향시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 것을 홀대하고 맨날 우리 돈 팔아가지고 미장하러 간다. 모든 건요, 연기금이 주범이에요. 그리고 환율 교란. 한쪽에서는, 그죠? 한쪽에서는 달러 비축한 거 열심히 팔아가 환율 방어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미국 주식 사러 간다고 연기금이 막 돈 왕창 팔아가 달러 매입해가 그 돈으로 미국 주식 사러 가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거시기하지만 운영 자체가 진짜 골 때리게 하는 거예요. 더맨더머. 진짜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자, 금융이면 금융, 이쪽에 수장, 강력한 수장을 두고 여기에서 국민연금 아니면 우리 그죠? 어떤 여러 가지 금융권 모든 게 원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부 4분 5일 무슨 당나라 군대 따로 놀고 있어. 그러니까 한심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꿔야 된다.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 연기금의 그 어떤 국내 주식 어떤 한도를 상향 이런 안건이 나온다 하면 아마 주식시장이 진짜 한 4,000포인트 이렇게 갈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 결국 주식은 뭐죠? 돈의 힘이죠. 돈의 힘, 유동성. 근데 이 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떻게 들어오느냐 따라 틀리지는 거예요. 요즘은요, ETF도 보니까 목표 지향성 ETF가 막 나와요. 그건 뭐죠? 단타라는 거예요, 단타. ETF가 이제는 단타를 쳐. 그죠? 완전 게릴라예요, 게릴라. 그전에는 ETF가 이래 되면 특정한, 그죠? 이 종목군, 뭐 에너지면 에너지, 바이오면 바이오, 아니면 뭐 인공지능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좀 진득하게 느긋이 갔는데 이제는 딱 한 종목 5%야. 목표 수익 5%. 와, ETF가 돈이 웅 밀고 들어가 5% 달성하면 매도 때리고 또 다른 종목 이동. ETF가 단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요. 그러니까 국장은 무조건 이상하게 변해가.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테마라는 게 계속 난무하고 순식간에 급등했다. 순식간에 하락해버리죠. 순식간에 확 VI 갔다가 순식간에 다시 마이너스가 쭉 가버려. 그거 왜 그래요? ETF가 범인이에요. 목표 지향성 ETF 이런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점점 변동성이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을 장투해서 길게 갔을 때 수익 내기가 그죠? 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 종목마다 대하는 방법이 점점 틀려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요, 코스닥은 좀 질이 떨어져요. 왜? 그죠? 매일같이 공모주 도박판 벌어지죠. 한 번씩 제가 공모주, 그죠? 신규 공모주 이래 추천드리죠. 그때 뭐라 말씀드려요? 모니터링 하는 거다. 신규 공모주는 처음 딱 들어올 때는 무조건 뻥튀기야. 왜 뻥튀기인지 말씀드렸죠. 기관이 거짓하고 있다고. 무조건 밴드 상단 만들어가지고, 첫날 멍청한 개인들 무조건 단타치로 달려들어. 전업 개인들 무조건 단타치로 달려들어. 그러면 룰루랄라 하면서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막 돈 낳고 돈 묻기. 이보다 쉬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기관들은 공모주 도박판에 올인하고 있어. 그게 우리나라 기관들의 수준이에요. 한심하죠. 발바닥 수준. 뭐 개인들만도 못해. 그게 우리나라 수준인데 이런 기관들이 그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걔네들하고 그죠? 좀 웃기죠. 어쨌거나 코스닥은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져. 수준도 떨어져. 안 좋아. 죽을 것 같아요. 코스닥 관리 협회 자체가 정신이 썩어 빠졌어. 뭘 보고? 공모주 보면 알아요. 공모주 도박판 만드는 거. 그죠? 내 있을 동안만 돈 벌면 돼. 뭐 미래고 뭐고 그런 거 몰라. 한쪽에서는 좀비 기업 퇴출시키겠다고, 기준 강화하겠다고 확 발표하고 있죠. 좀비 기업 없앤다. 근데 한쪽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좀비 기업 양성소야. 매주 좀비 기업 만들어 막 공급하고 있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코스닥은요, 코스닥 스스로가 맨날 지 눈깔이 지가 찌르고 있어. 그죠? 내 있을 동안만 안 망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진짜 약간 메이저, 덩치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보니까 썩은 애가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스피로 자꾸 이동해가. 빠져나가. 그런 애들이 코스피로 빠져나갈수록 코스닥은 점점 시궁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인들이 쳐다도 안 봐. 그럼 뭐죠? 결국은 도박판. 강원랜드 비슷한 꼴이에요.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냥 돈 낳고 돈 묻기 판으로 점점 변질돼 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를 해도 가능하면 코스피에서 찾아야지 코스닥에서는 웬만하면 잘 손을 안 들려고 한다. 제가 코스닥의 그 바이오를 아예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내는 보고서는 신뢰가 안 가. 믿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면 말고. 그죠? 그래서 못 믿겠다. 근데 하물며 외인들은 어떤 시각일까요? 더 하겠죠. 그래서, 점점 더 코스닥을 외면받고 3천, 4천, 5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요, 돈이 연기금뿐 아니고 퇴직연금이라는 큰 돈이 어쩌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수도 있어요. 만약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온다면 어떤 종목에 베팅을 할까요? 퇴직연금의 성격은 그죠, 노령자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안전해야 돼. 튼튼해야 돼. 둘째는 배당을 많이 줘야 돼. 얘가요, 따따블 갈 가능성이 있어요. 따따블 필요 없고 연간 5% 이상의 배당만 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안 망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거예요.
성장성, 다 필요 없어. 바뀌는 거예요. 돈의 성격이 바뀌면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도박을 했어요. 도박. 우리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이 아니고 투자가 아니고 도박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도박판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배당이든, 그죠? 여러 가지 정책이란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져서. 좋아지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 회사 실적 좋아지고, 돈 많이 벌어가 우리한테 준 거 뭐 있는데. 그 배당률 1%도 안 돼. 돈 다 벌어가지고 자기네들 다 들고 가. 그죠?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회사 필요 없어. 대기업도 아니고 쪼매난 오리 파는 회사를 해도 배당률 10% 줘. 이런 회사가 좋아. 대기업이 뭐해? 대기업이라고 돈 엄청 많이 벌었다고 우리한테 돌아온 건 뭔데? 배당 1%도 안 줘. 이런 주식 필요 없어. 이제 내 돈은, 내 연기금은 이 회사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 10% 주는 중소기업이 좋지. 그죠? 배당 1%도 안 주는 대기업 필요 없어. 내 돈은 이쪽으로 가서는 안 돼. 점점 그래 바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투자의 방향을 배당, 돈 잘 버는 배당주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 지금까지 잘 주면 더 좋죠. 근데 참 주기는 주는데 많이는 안 줘. 왜 안 줬어? 물어보니까 어차피 지금 현행 법이 배당 많이 줘봐야 결국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주면 뭐해? 그래서 세금으로 안 뜯겨 나가는 적정선까지만 줬어. 꾸준히. 근데 앞으로는 배당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회사도 투자를 하고. 아니면 상속이나 이런 문제로 아예 배당을 안 했는데 재원은 이만큼 많이 쌓아둔 소위 나쁜 기업, 나쁜 아이, 이런 아이도 개가천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됐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작전주네 뭐네 따따블 나오네 어쩌네 이런 어떤 상상, 망상 이런 것보다는 그죠, 꾸준히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그 업계에서 1등. 그죠? 반도체면 어떻고 오리면 어때요? 1등하고 돈 잘 벌면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 배당 많이 주고. 시선을 바꿔야 된다. 그죠? 작전주다 뭐다 해가 따따블 노리고 대박 노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 업계에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꾸준히 쫙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알짜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매년 배당을 받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